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힘, 홍수, 폭풍,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는 이미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빙원이 녹아내리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There won't be any area near the coast that won't be hit hard. It's inevitable that we're going to lose everything at the coast. 이제 허구와 사실을 구별하고 기후변화와 빙하유실에 얽힌 과학적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뒤에는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 빙원에 미치는 영향은 대재앙에 가깝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원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지난 150년 전보다 2배나 빨라졌습니다. 2005년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녹아내린 빙원의 양은 32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LA의 연간 담수 사용량보다 무려 77배나 많은 양이죠. 그야말로 지구가 녹아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2001년 과학자들은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약 0.9m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라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학 교수인 빌 맥가이어 같은 연구원들은 이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The official scenarios for sea level rise, if you like to call them that, were published in 2001 and they were based on research that was undertaken in the years running up to that. So they are completely out of date now.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60년 동안 미국 해안 지역 150m 이내의 주택 25%가 해수면 상승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보다 불길한 미래를 제시합니다.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최대 6m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둡고 끔찍한 미래가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은 빙하유실이 초래할 수도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빙원이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빙원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연구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은 지구의 고대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의 기후변화를 연구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해수면 상승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을 때도 낮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지방의 빙원이 녹아내리고 어는 과정을 통해 지구의 45억 년 역사 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의 자연주기입니다. 빙원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빙원이 얼면 다시 해수면이 내려갑니다. 기후변화도 번갈아 일어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빙하기에는 빙원이 얼면서 증가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간빙기에는 빙원이 녹으면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주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궤도의 모양이 변한다는 점이며 모양이 항상 원형은 아닙니다. 약 10만 년을 주기로 궤도의 모양은 거의 완벽한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늘어난 후 다시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궤도가 타원형일 땐 태양과의 거리가 수백만 킬로미터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현재는 공전궤도가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이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간빙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빙원이 너무 빨리 녹아내리는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빙하유실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를 뒤덮고 있는 빙원의 면적은 2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빙원의 평균 두께는 2.4km에 이릅니다. 25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란드의 빙원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콘레드 스테판 교수는 빙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늦기 전에 밝혀내야 합니다. We came first here on the Greenland ice sheet in 1990, where we set up a permanent camp on the ice, and the main objective was to measure the climate. 스테판 교수는 해마다 그린란드를 가로지르며 원격 기후 관측소를 점검합니다. 관측 자료는 콜로라도에 있는 그의 컴퓨터로 위성 전송되며 관측 자료에 의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그린란드의 겨울 평균 기온은 8도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40시간마다 물 2,750억 갤런에 해당하는 그린란드의 빙원이 대서양으로 무너져 내리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850년부터 그린란드 서부의 야쿠브스 하운에서 이 빙하의 가장자리 위치를 기록해왔고, 빙하는 지난 150년 동안 약 60km나 후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빙하의 후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빙하는 5년 전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Every day, this glacier pushes icebergs into the ocean that is sufficient to give fresh water used for the town of New York for 1 year. 북극권의 남쪽에 위치한 그린란드 빙하 대부분은 점점 더 빨리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빙하 가장자리에서 녹아내리는 양과 빙하 위에 쌓이는 눈의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따라서 높은 지역에선 눈이 쌓여 새로운 빙원이 형성되고 가장자리에선 빙원이 녹아내립니다. 빙하의 녹는 양과 쌓이는 양이 같은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빙하의 질량수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연적인 균형 덕분에 빙원과 해수면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빙원은 이런 식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의 빙하는 녹는 속도가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고 해마다 녹는 양이 쌓이는 양보다 20%나 많습니다. If this continues, as the balance shows, we are losing more mass. And this is what we actually discovered. This is happening right now. We are losing currently about 50 cubic miles. Can this be sustained? No. If it continues like this, Greenland ice sheet will lose mass every year by a certain amount, and the sea level will rise.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은 GPS 장치를 설치하고 빙하의 높이와 유실량을 감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빙하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녹고 있었습니다. 거의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Over the last few years, when we had the extreme warm temperature, the ice sheet actually accelerated not only 10-20%, but 50-80%. 1985년 여름, 빙하는 해마다 약 6km씩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여름에는 약 13km로 늘어났습니다. 빙하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빙수 때문입니다. 얼음덩어리를 마른 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녹은 물이 얼음과 바닥 사이에서 윤활유 구실을 하고 얼음은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그린란드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빙하의 상단과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고 빙하 표면에 거대한 해빙수 웅덩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빙하에 있는 갈라진 틈과 수로로 해빙수가 흘러들어가고
빙하 밑바닥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하와 지표면 사이에서 윤활유 구실을 합니다. 결국 지표면과의 마찰력이 감소하면서 더 빨리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우리에겐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This is enormous, doubling the speed of ice loss. 스테판은 빙하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The sea level rise we have known for the last decade was close to half an inch. And this increase has doubled over the last 5 to 10 years. If it is continuing this doubling every 10 years, we would affect a lot of the coastline around the world within the next 100 years. 그린란드의 빙원이 모두 녹을 경우 전 세계의 해수면은 7m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린란드는 많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지구 전체로 따지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의 얼음량은 약 200만 세제곱킬로미터지만 지구의 남극을 뒤덮고 있는 남극 대륙의 얼음량은 그린란드보다 11배나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빙하의 질량 수지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광활하고 험준하며 추운 곳입니다. 따라서 빙하의 상단에 내리는 눈의 양과 밑바닥에서 녹는 얼음의 양이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이고 지난 1만 년 동안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던 2002년 이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단 3주 만에 3,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빙하가 떨어져 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남극의 빙원은 지구 전체 빙원의 90%, 전체 담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원이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은 45m에서 60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남극의 빙원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신 위성 영상 기술 덕분에 지구의 거대한 빙원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고 지구가 겉보기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남극의 빙원을 촬영한 위성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극의 빙원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빙원이 갈라지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에릭 리그노 교수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남극 빙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The senior people in my community, when they were going to the field in Antarctica in the 50s or 60s, didn't even know where the glaciers were. 2002년 새로운 위성 탐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 라르센 B 빙붕이었습니다. 총면적 3,2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이 거대한 빙원은 지난 1만 년 동안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초 인공위성은 이 빙원이 단 3주 만에 사라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해빙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서처럼 윤활유 구실을 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속도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빙붕 자체를 쪼개놓았습니다. 이 현상 역시 간단한 물리학으로 설명됩니다. 물이 얼면 부피는 9%는 증가합니다. 뚜껑을 닫은 유리병을 냉장고에 넣으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유리병이 깨지고 맙니다. 남극의 빙원이 쪼개진 이유도 물이 얼면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남극의 기온은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으로 빙하의 표면과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고 고여있던 해빙수는 빙하나 빙원의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와 달리 이곳의 갈라진 틈은 빙하 밑바닥의 지반까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빙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틈 안에 고인 후
다시 얼어붙어 팽창합니다. 결국 틈은 더욱 벌어지고 빙하는 갈라져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And as a result, we saw a large fraction of Larsen B literally explode in 3 weeks from a series of very warm summers. It's quite an amazing event because this ice shelf had been around for 10,000 years. 라르센 B 빙붕이 사라진 사건은 더 큰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라르센 B 빙붕은 뒤에 있는 빙하들이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었지만 이젠 그런 차단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These glaciers over here are sped up by a factor 8. They flow 8 times faster now than prior to the collapse of Larsen B. 빙원은 아래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극 주변 해역의 수온은 지난 50년 동안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은 빙하 가장자리에 있는 얼음 밑을 순환하며 지면 아래 깊숙한 곳의 구멍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물의 열 전도율은 공기보다 25배나 높습니다. 따뜻한 바닷물로 인해 1년에 50m씩 빙원의 기반이 녹아내립니다. 기반이 녹아내리자 빙하가 떨어져 나가고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빙원의 균열이 생기고 기반이 녹아내리는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해빙이 부서집니다. 남극 서부의 거대한 유빙구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리그노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남극 대륙에서 해마다 108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Antarctica holds enough ice to raise sea level by about 150 feet. We don't know how long ago it started to get warmer, but it's too warm for the ice shelves to survive, and the glaciers are accelerating. 과학자들은 2001년만 해도 남극의 빙원이 21세기까지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진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깨닫게 됐고 남극은 대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s an observer, I say, well, you should not panic and run to the hills. But what we're seeing happening in the ice sheets today is a serious concern. 지금처럼 빙하가 계속 녹아내린다면 지구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입니다. 이미 평균 기온은 지난 1000년 전보다 따뜻한 상태이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믿지만 지구의 자연주기도 한 몫을 담당합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의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국제조사단은 지구의 기후 역사를 얼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극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리처드 엘리는 현재 세계적인 빙하학자입니다. 엘리에게 빙액은 타임머신과 같아서 먼 과거의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f you go to Greenland or Antarctica or a mountain glacier and you drill into it and you pull up a stick of ice and you look at the ice, the first thing you'll see is that it will have layers. And you can go summer, winter, summer, winter, summer, winter, tell how much it snowed, tell how old it is. 얼음은 정보의 보고입니다. 각각의 층은 얼음의 연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화산이 분출한 먼지와 갈수기의 모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기후까지도 알려줍니다. And so there's anything in the atmosphere is there, and you can measure it, including the atmosphere, how much CO2, how much methane, and what were the greenhouse gases doing. 빙액에 포함된 산소 동위 원소들의 농도는 과거의 기온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알려줍니다. 빙액이 알려주는 과거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위험의 원인은 수정처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도표는 두 가지 사항을 알려줍니다. 첫째,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기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열기는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진행됩니다. So carbon dioxide is rising in the atmosphere now. What will that do?
We're pretty sure it means it's going to get warmer, okay? And here's one piece of evidence for that. We are looking in blue at temperature in Antarctica, and then in red at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from 440,000 years ago up to today. In blue, we see the great ice age cycle of temperature. It was warm and cold and warm and cold and warm and cold and warm and cold and warm, which is linked to features of Earth's orbit. Things that tip the pole so it gets more sunshine, wiggles in the orbit, changes in the shape of the orbit, and the beautiful pacing that one sees is the features of the orbit. Now, what's weird about that is that Antarctica's summers were getting a lot of sunshine when it was cold. And that's been really hard to explain. Why do you get more sun and less warmth? And the answer is in the carbon dioxide. When it was cold in Antarctica, carbon dioxide was low. When it was warm in Antarctica, carbon dioxide was high. So as we see carbon dioxide rising, we expect warming. 과거에는 이산화탄소와 기온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는 데는 자연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50, the Industrial Revolution turns on, and we start to see CO2 going up. We're burning fossil fuels, we're cutting a lot of trees, CO2 is rising. And it's still going up, and we're burning, and we're right there. And the change that's happened is very real, it's very clear. We know where it came from, we know what happened. There's no question that we've changed the atmosphere. These are possible futures. Will the economy grow like crazy? Will the economy tank? Will we clean up? Will we not clean up? All of these projections show that the change that's coming is very big compared to the change that's happened. All of them are still going up as they cross the year 2100. The world does not end in the year 2100. And so we have made a difference. We're going to make a bigger one.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30%까지 증가할 수 있고 그 결과 평균 기온은 6도 가까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21세기 말까지 지속된다면 지구는 100만 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오염이 심해질수록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이해하는 일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지구가 물에 잠기는 시점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죽었던 생명체는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다는 우리의 친구이며 해안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입니다. 한 예측 결과에 의하면 30년 안에 세계 인구의 75%가 해안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 상하이에서 뉴욕까지 많은 도시들이 바닷속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얼음입니다. 빙산, 산악 빙하,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거대한 빙원, 이 모두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If our ice melts and the coast moves way inland, our cities will be reefs, and we will not be terribly happy with that. 얼음이 녹는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음의 위치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녹는다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There's lots of ice on the planet, and only some of it raises sea level when it melts. So let's see what happens when we get too much heat on floating ice to start with. The level has not raised. Melting floating ice does not raise things. The ocean is not going to get filled up that way. But what would happen if we melted the glaciers of the Alps, the glaciers of Antarctica, or in this case, let's call this Greenland? What's going to happen if the heat turns on to Greenland and we start melting it? We could even have an iceberg break off of the side of Greenland or two and fall in. There's a couple falling in right there. And now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re melting, when we're calving, when we're putting more in? And the answer is in. If you melt Greenland, or if Greenland flows faster and starts dumping more icebergs into the ocean, it will raise sea level. If
we burn all the fossil fuels, if we raise the temperature a lot, if we melt Greenland, that there's going to be huge impacts on the coasts. 2001년에 예측한 해수면의 최대 상승폭은 0.9m였지만 새로운 발견에 의하면 최대 6m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단서는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작은 생명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생명체는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호입니다. 과거의 산호초는 빙원이 모두 녹았을 때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열대 산호는 수면 바로 아래의 얕은 바다에서만 서식합니다. 산호는 수면 밖으로 나와도 살지 못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도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종입니다.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서 산호지층이 발견됐다면 한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다는 뜻입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조나단 오버팩 박사와 연구팀은 13만 년 전의 고대 산호초 화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호초의 높이를 측정해 해수면이 얼마나 높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You needed to have a sea level rise somewhere between 13 and 20 feet, perhaps a little more, higher than today. 이 고대의 산호초는 당시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대 6m 정도 높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버팩 교수는 고대의 빙액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산호초가 살았을 당시의 평균 기온을 계산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3만 년 전 해수면을 이렇게 높여놓은 북극의 여름 기온은 지금보다 불과 5도에서 8도밖에 안 높았습니다. We figured, by the end of this century, that's when we'll cross this point by which we'll be warmer than it was then, and therefore we'll get all this ice sheet melting. But lately, the Arctic has been warming faster than we expected, and now it's possible we could get that warm by the middle of this century. 현재 빙하가 녹는 속도와 비교했을 때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남극 서부의 빙원도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버팩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빙하 붕괴를 유발했던 당시의 과정이 현재 남극 서부의 라르센 B 빙붕에서 발견된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라르센 B 빙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13만 년 전 빙하와 빙원의 기반 역시 따뜻한 바닷물에 녹아내렸습니다. What was happening apparently is that the ocean was warming, and that was melting underneath the ice shelves. And then as these ice shelves disintegrated, that allowed the ice sheet to flow out to the ocean. That was a big surprise for us.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해수면 상승을 이끌었던 과정이 오늘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다에 잠길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A lot of us, myself included, are really quite concerned that we might be warming the Earth past a point where these big ice shelves and ice sheets could disintegrate, raising sea level in dramatic ways. We could cross that threshold before we have a chance to even understand the process, let alone stop it. 지구는 한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그때가 되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 더 이상 손쓸 수도 없습니다. 기온이 단 몇 도만 상승해도 인간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오버팩 교수의 말이 맞는다면 지구는 물에 잠기기 직전에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수면은 6m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팩 교수는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This image is focused o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so right in the center is New York City. We can see as we move to 1 meter or 3 feet along the southern margin of Long Island, you can see Fire Island would start to flood out at this and up along Connecticut and the Meadowlands in New Jersey. 해수면이 2m 상승하면 뉴욕의 도심 지역이 추가로 물에 잠기고
해수면이 3m 상승하면 뉴욕의 상당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Here is going up to 13 or 14 feet, and you can see here a lot of red and a lot of pink, and the pink is where we've flooded areas that are heavily populated. 뉴욕은 그나마 지대가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그런 운조차 없습니다. Most of the big populated areas of Florida are along the coast, and surprise, surprise, they're impacted by sea level rise. I'll just ratchet us up to 20 feet, and you can see that the amount of area flooded in Florida could be just devastating. 이것은 해수면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어두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해안가 90km 이내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빙하 붕괴는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Temperatures might be climbing slowly at the moment and sea levels might be climbing slowly, but things are happening on the planet which are going to accelerate those things so that we see a very rapid change. The whole system is going to tip and we're going to see catastrophically rising sea levels, dramatically rising temperatures. 문제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구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아주는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빙하 역시 지구를 냉각시켜주는 장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잃었고 지구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걱정합니다.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도 상승합니다. 그 원인이 인류의 산업활동이라는 점은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기온조절장치 하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음은 태양에너지를 반사해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덕분에 지구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햇볕을 반사할 얼음이 줄어듭니다. 바다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냉각 효과는 떨어집니다. 얼음이 녹을수록 태양열은 더 많이 도달하고 이 열기로 다시 얼음이 녹아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빙지구 물리학자 돈 페로비치는 햇볕과 얼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When it's all said and done, what keeps the Earth warm is sunlight. And how much of that sunlight is reflected is a key parameter in the global climate system. Now let's do a little experiment. I've got these two boards which are identical, well, almost identical, except for one thing. And you can see what the difference is. This board is black, this board is white. The white board, the snow-covered sea ice, is the best naturally occurring reflector on Earth. The black board represents the open ocean, which absorbs most of the sunlight. So let's just do a little experiment now. We'll measure the temperature of these two. I've got this nice little thermometer. I point it at it, and I can see that the temperature is 26 degrees centigrade, a little around 78 degrees Fahrenheit. Look at the blackboard, it's the same temperature because I just exposed them to sunligh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st take a couple minutes to see how the temperature changes between these two boards. Okay, let's take another temperature measurement. We'll look first at the whiteboard. The whiteboard, it's still at 27 degrees centigrade. Now let's look at the blackboard. The blackboard, it's increased to 48 degrees centigrade, almost 120 degrees Fahrenheit. Now this is a nice little experiment to do on a sunny day, but it also has ramifications for the Arctic sea ice cover. Because what we're doing as the ice cover retreats, as it's been doing for the past few decades, is we're replacing the snow-covered sea ice, the best reflector, with the open ocean, the worst reflector. And as a consequence, we've been putting a lot more heat into the Arctic system. 알베도는 표면 반사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 얼음의 알베도는 80%이며 어두운 바다는 약 20%입니다. 눈 덮인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약 80%를 반사해 우주로 돌려보내지만 얼음이 사라진 지구는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흡수한 열기를 상쇄할 수 있는 얼음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남아있는 얼음마저 녹아버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페로비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175, 118. 그는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The concern is if you start to push the system too far, if you have a sequence of warm summers, you begin to shrink the ice cover by 10, 20, 30%, where you reach a state where it becomes exceedingly difficult to go back. 1979년 북극을 덮고 있던 만년빙의 면적은 미국의 면적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까지 미시시피강 동부 지역과 맞먹는 면적의 만년빙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엔 해빙의 유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45년이면 모든 만년빙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If you look closely at this record, you can see that this retreat's been accelerating in the past few years. And if you look at that accelerating trend, the ice cover could be gone in as short a time as a few decades.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이 어디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만년빙의 붕괴는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빙원이 더 빨리 녹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닷물은 기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열은 곧 에너지이며 수온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자연현상의 동력원입니다. 바로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은 수면에서 증발한 수증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상승한 수증기는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허리케인은 이 열을 에너지로 받아들이며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허리케인의 발생지인 대서양, 멕시코만,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허리케인의 세기도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람만이 아닙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허리케인은 대형 폭풍 해일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몰고 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열대 폭풍의 지속 시간과 최대 풍속은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최악의 엘니뇨 현상을 목격했고 지난 2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허리케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강력했던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지구는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폭풍을 예상하고 있고 미국 동부 해안의 도시들은 허리케인의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시들 중 하나가 언제 허리케인의 희생양이 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뉴욕 시민이자 퀸즈 대학의 지질학 교수 니콜라스 코치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 북부주를 강타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People's minds are on hurricanes a lot now after Katrina, which was our first national repercussions. But people have to understand that a northern hurricane, the type that will hit from Washington to the Canadian border, has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moves 2 to 3 times faster. And because it moves faster, the effective winds on its right side go way up. So even though it's a Category 3, it might have Category 5 winds on that side. 그의 걱정은 기후가 아닙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는 홍수에 취약합니다. 1992년 12월 강력한 폭풍은 뉴욕 주민들에게 홍수의 위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The destruction that it did along the shoreline was easily equal to a low-level hurricane. Winds at one point reached hurricane level. 최대 피해 지역은 롱아일랜드 해안이었고 주택들은 바다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It was an immensely powerful event that did tremendous damage along the shorelines. 맨해튼 도심은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로 인해 뉴욕의 지하철은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All our subways and highways and railroads have what we call choke points. Points where they reach low levels. And those choke points were flooded. And there was massive dislocation. 라과디아 공항이 폐쇄됐고 맨해튼 일부 지역은 1.2m나 물속에 잠겼으며 해안 지역의 파도 높이는 7.3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폭풍에 불과했습니다. 코치 교수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아치면 뉴욕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The New York, New Jersey metropolitan area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to be in a nor'easter or a hurricane for a simple reason. 문제는 지형입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의 해안선은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뉴욕에 접근할 경우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일으킨 해일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해안을 덮칠 것입니다. You can't push water into a right angle without it rising. 좁은 틈으로 밀려 들어가는 바닷물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We're talking about a storm surge rise at the Statue of Liberty of 22 feet and 28 feet in Jamaica Bay. 이 거대한 해일은 해안선을 뚫고 도심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치 교수는 뉴욕 시민들이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biggest danger involved with storms and hurricanes in the New York area is the New Yorker. New Yorkers are notoriously tough, and they feel they've been experienced by terrorism and West Nile virus and people blowing up our buildings. They don't understand their own history. The Northeast has been hit by major hurricanes that did major damage in 1635, 1815, 1821, 1893, and 1938. The average New Yorker has no concept that hurricanes have ever hit. They feel they have enough problems and they're tough enough. 강력한 허리케인이 마지막으로 뉴욕을 강타했던 때는 1938년이었고 사망자 600명, 피해액 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허리케인의 위력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대형 폭풍이 뉴욕을 강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고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뉴욕의 도시 기능은 멈출 것입니다. There is no service in the city at this time. 존 F 케네디 공항과 배터리 공원은 3m의 물속에 잠길 것입니다. 지하철은 물에 잠기고 건물 수백 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재건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선 일부 대피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재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이 암울한 미래는 우리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 모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빙원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한계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물에 잠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Let me show you something really cool. This is the history of lead concentration in snow falling in Greenland. And in 1750, we're starting to use a lot of lead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for batteries and paints and so on. And we see the lead that we're using showing up and spreading around the globe, showing up in Greenland. And we start putting it in more things. We start putting it in gasoline to make our cars work. Then we had the Great Depression, and we had World War II, and the economy goes down the tubes. And then we get really serious about putting lead in gasoline and running our motor cars around. And then we said no. We said, hey, too much lead in our cities, too much lead in paint and gasoline is making us stupid. It's making us sick. It's bad for us. We have to clean this up. And we did.
we got the lead out, and it's really beautiful that this worked. And so what one sees is that we humans really can mess things up. We can foul our nest, and when we decide we want to, we really can clean it up. 우리는 대기 중에 납을 배출하는 것을 중단했고 대기는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역시 가능할까요? 풍력,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대기를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It's something that is inevitable, and we must live with nature rather than challenge it, because all the challenges of our sophisticated engineering can only delay the inevitable. We're causing these changes, and yet they're really next generational. The people who are going to suffer the impacts are going to be our kids and their kids. It's something that we can deal with later, building walls or moving our cities, or we can deal with now, trying to slow down the warming, trying to find out what is needed to keep the ice sheets happy and healthy here.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물론 인명 피해도 극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면 기후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